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회장에 전광훈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최근 만민중앙교회를 탈퇴한 한 신도가 이재록 씨에 대한 이단성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씨의 실체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교회와 사회개혁에 앞장섰던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이 올해 500주년을 맞았습니다.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이 한국교회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교총과 한교봉의 쪽방촌 주민 섬김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치명적인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생활 속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숱한 논란 끝에 치러진 신임원 선거에선 청교도 영성훈련원의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관련 내용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여전도회관 대강당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회기를 담당할 임원과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교계 대표 연합 기간을 자처하고 있는 한기총이지만 예전 같지 않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열린 총회여서 각계의 이목이 서울 종로구를 주목했습니다. 푸대접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옵니까? 그거는 뭐냐 간단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역사 있는 우리 30년이 되는데 또 앞으로 30년 동안 더 큰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한기총이 되기를. 신임 대표회장 선거는 후보자 선정 과정부터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잡음을 냈습니다. 두 후보자들은 소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여러 발언들을 쏟아내며 서로 자신들이 한기총을 이끌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총에선 후보자 간 비방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로 잠깐 소란이 있었지만 선거는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 보고드립니다. 기호 1번 김한식 목사 95표, 2번 전공호사 121표, 무효 3표 이상으로 제15대 대표장으로 전광훈 목사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한기총의 다음 회기를 이끌 신임 대표회장인 전광훈 후보자가 당선됐습니다. 전광훈 신임 대표회장은 당선 감사 인사를 통해 기독교 입국론을 기억하고 재정비해서 다시 한번 한기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해 복음 통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마치 범죄 집단으로 보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은 한국 교회를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왜곡된 것들을 저는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전광훈 신임 대표회장이 강조하는 기독교 입국론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반도에 기독교를 이념으로 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주장한 이론입니다. 올해 한기총이 나아갈 방향의 키를 쥐게 된 전광훈 목사가 큰 논란을 잠재우고 한국교회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이재록 교주의 구속수감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지난 21년간의 만민중앙교회 생활을 청산하고 회심한 A씨가 이들에 대한 이단성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어떤 일들이 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A씨의 이야기를 홍희연 앵커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만민중앙교회에서 탈퇴한 A씨. A씨는 지난 21년간 이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가 폭로한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씨의 이단성은 무엇일까? 먼저 만민중앙교회는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매우 많다고 말했습니다. 흔히 알려진 영안, 환상, 계시, 꿈의 역사, 태풍 소멸, 치료의 간증 등 신도들을 현혹시킬 만한 사건들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리도 교리지만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과 귀가 많이 가려집니다.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해요. 공연을 너무 화려하게 보여주니까 그런 거에 매료돼서 이제 못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만민중앙교회 교주인 이재록 씨뿐만 아니라
대언자라는 직책에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A씨는 대언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로 직통 계시를 받는다며 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대언자로 활동하던 인물이 이재록 씨 직계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등촌동 일대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려집니다. 기존 만민중앙교회는 구로동 측, 새로 지은 교회는 등촌동 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재록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권세가 셌던 사람들인데 등촌동에 새로 이제 교회를 만들고 우리는 목사님이 다시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전력 투구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구로동이랑 계속 이제 암묵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고 A씨가 폭로한 이재록과 만민중앙교회의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이재록 씨는 10,000명 이상의 신도들을 신비주의 교리로 현혹시킨 뒤 천국과 믿음의 분량이란 감언이설로 헌금을 강요하는 등의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철저한 이미지 관리와 절대적인 권한으로 수십 년간 이단교회를 유지해온 겁니다. 그럼에도 10,000명 가까운 신도들은 계속해서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씨를 신봉하고 있는 상황. 최근 발생한 이재록 씨의 구속과 15년형 선고는 많은 신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일부 교세가 줄어들 뿐 만민중앙교회 자체가 없어질 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나는 성폭행 사실여도 남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조건 만민교회 뼈를 묻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완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A씨에 따르면 만민중앙교회는 신천지 등 다른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교세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민중앙교회엔 중국인 교구가 따로 있을 만큼 해외 세력이 계속 커지는 상황입니다. A씨는 끝으로 만민중앙교회는 신천지만큼 정통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의 이단성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펼치기 시작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내 주요 신학대학에선 쯔빙글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다양한 사업도 펼치고 있는데요.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이 한국교회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여선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하면 마르틴 루터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동시대에 교회와 사회개혁에 앞장섰던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위스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율리히 쯔빙글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도시국가였던 스위스 취리히에서 그는 교회와 사회개혁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그때 벌써 의회가 있었습니다. 의회가 쯔빙글리를 청빙을 해서 쭈리히라는 도시국가를 좀 개혁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쯔빙글리의 종교개혁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당시 빈익빈 부익부가 심했던 스위스는 이자율이 25%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이에 쯔빙글리가 성경의 근거에 대안을 제시했고 이자율이 5%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성경 중심의 강해를 통해 교회의 개혁을 이뤄나갔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성경이 돼야 하고 말씀과 기도가 예배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쯔빙글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원형이라고 평가되는 67조 신앙 고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쯔빙글리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한국교회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국내 신학자들은 개혁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의 종교개혁 기본 정신을 다시 이어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많은 점에서 외딴 섬이 돼버렸습니다. 사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교회들만의 잔치가 돼버리는,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받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사회개혁의 출발이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쯔빙글리 종교개혁 사상을 회고하며 먼저 한국교회가 말씀의 근거에 회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던 쯔빙글리. 그의 개혁 사상을 돌아보며 말씀 중심의 삶의 예배를 드리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쪽방촌 주민들을 위로하고 작은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이들을 맞은 주민들은 한국교회를 향해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자동 쪽방촌. 한국교회는 이곳의 1200세대 주민들을 만나 직접 설 명절 선물을 나눴습니다. 이날 전달된 선물은 명절이면 가족이 함께 나눠 먹던 육아입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과거의 행복을 느끼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선물을 받아든 주민들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쪽방에 사는데 거기서 이래 관심 많은 게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좀 기분 좋게 명절 잘 지내겠습니다. 명절 선물 나눔은 받는 이와 주는 이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사역에 참여한 이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물을 기다리는 주민들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이 잠시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섬김의 손길이 미약할지라도 그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살아가시는데 조금 힘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분도 같이 느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이날 행사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특히 한교봉은 8년째 이 사역을 진행하며 쪽방촌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교봉은 쪽방촌 주민 섬김이 일시적인 행사로 끝난다면 이들도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교회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저희가 늘 저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고맙다. 또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줘서 이렇게 저희 선물도 주고 잔치도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지역교회와 협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 한교총은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 섬김 사역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현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사역에서는 선물 나눔과 함께 여러 문화 행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미연입니다. 쾌청한 하늘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심혈관계 등 우리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건강해적 미세먼지, 그 위험성을 살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공포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황산염이나 질산염, 중금속 등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생명에도 치명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오는 2060년에는 한국에서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100만 명당 1,109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통해 폐포 깊숙이 들어올 수 있으며 기침부터 호흡곤란, 심한 경우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증이 혈관으로 침투되면 혈액 내 응고물질이 활성화돼 혈전이 형성되거나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내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이다 보면은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쌓이고 쌓인다는 의미에서 아주 위험하죠.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하다며 먼지로 인한 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집안에서 부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생기는 미세먼지. 그래서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렌지 호드를 깨끗이 자주 씻어준다고 하는 것. 아무리 추운 날씨라 할지라도 하루에 2번씩, 한 번에 30분씩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잘 보이지 않는 소파 밑이나 냉장고 위를 비롯해 집안 구석에 쌓인 먼지들을 매일 닦아주기만 해도 위험 요인이 줄어듭니다. 차 안에 묵은 먼지를 닦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적당량의 물 섭취로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외부 활동 시에는 장기간 육체 활동은 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앞서 개인 차원에서는 체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 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논란으로 관심을 모았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태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을 살펴봅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10조 원가량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기금 운용의 전략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반발해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노란조끼 사태의 전말을 짚어봅니다. 선천적인 장애와 가난을 딛고 나눔 경영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진흥문화 박경진 회장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10명 중 2명은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사고 경험이 원청 정규직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말로만 듣던 위험의 외주화가 실제 통계로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간접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민초들의 저항은 유럽으로 확산하면서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인데요. 처음 시작은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밑바탕에는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 양극화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은 25%에 달합니다.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어렵게 취업해도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마크롱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주변의 선한 이웃과 가슴 따뜻한 삶의 현장을 소개하는 이번 주 굿뉴스입니다. 기독교 성화달력으로 유명한 진흥문화의 박경진 회장은 한쪽 눈을 감은 채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가난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무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힘든 시절을 딛고 진흥문화를 설립해 업계 대표 기업으로 성장시킨 박 회장은 다양한 사역을 통해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를 찾아주고 장학재단을 설립해 환경이 어려운 인재들을 돕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다음 세대를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 박 회장의 소신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뜨거운 화제입니다. 대한민국 상류층이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식 교육에 올인하는 모습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최근 정부가 드라마에 등장하는 상상 초월의 고액 사교육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교육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교육의 회복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미 지도자 기도회가 열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 4대 고궁과 국립박물관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한미 지도자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비롯한 교계 지도자와 김진표, 이혜훈 의원 등 정계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오전 7시 열리는 한미 기독교 지도자 조찬 기도회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 한미 동맹을 위해 기도하며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시간도 진행합니다.
예배 설교는 미국 폴라 화이트 목사와 이영훈 목사,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각각 전합니다. 미국 정계에서는 토니올 전 하원 의원, 반 맥겐 전 하원 의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석탄 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50여일이 지난 가운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는 최소비용, 최대 이윤이라는 미명 아래 아무런 권리도 누릴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위험의 외조화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태안화력발전소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며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위험의 외조화를 근절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4대 고궁과 국립박물관, 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정부는 설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설 연휴 기간인 2월 2일부터 6일까지 경복궁과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조선왕릉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예약제로 운영됐던 종묘도 이 기간 동안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덕수궁에서는 오전 11시, 오후 2시와 3시 30분에 덕수궁 왕궁 수문장 교대식 재연 행사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설 다음 날인 6일 2차례에 걸쳐 설 특별공연 종이 앞발을 공연할 계획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 안전한 귀성길을 위한 졸음운전과 음주운전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추운 날씨에 창문을 닫고 히터를 장시간 가동할 경우 차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2시간에 한 번은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 운전으로 운전자의 피로를 해소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귀성으로 한데 모인 가족과 친지, 친구와 어울려 음주를 즐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례도 빈번해 명절 연휴에는 음주운전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명절이라도 음주운전만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은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광명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400여 개의 행복 나눔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박스엔 15가지의 생필품이 담겨 있습니다. 김한배 목사는 명절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예장합동 광주노회 남전도회 연합회가 27회 정기총회를 열고 서문교회 김엽수 장로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김엽수 신임회장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회원들이 격려와 기도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드림관광이 국내 기독성지 순례 프로그램으로 경북 울진 지역 탐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탐방엔 동해의 예루살렘 교회라 불리는 행복 침례교회를 비롯해 울진군 근대 문화유산 순회 프로그램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드림관광은 국내 관광업체로 특히 기독 성지순례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어린이 10명이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숨진 어린이들은 지난해 12월 실종됐고 나이는 3세에서 6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귀나 치아 등 신체 일부가 없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탄자니아 보건당국은 일부 주술사들이 사람의 신체 일부가 행운과 재물을 가져올 수 있다며 살인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며 사건과 관련된 주술사들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에 나섰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새로운 봉사와 선교 프로젝트에 3,5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5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 계획은 교회 갱신과 개혁 프로그램의 일부로 도심과 외곽, 농촌 지역을 포함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선정된 지역엔 교회를 설립하고 공동체 모임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중국에서 때 아닌 중산층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 때문인데 보고서에선 월소득 2,000위안, 한화 약 33만 원 미만을 저소득층으로 33만 원을 넘으면 중산층으로 정의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정부의 이 같은 보고서를 비웃는 글을 게시하며 중국 정부와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 큰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에서 혼자 사는 노년층이 함께 모여 아침 식사를 하는 시니어 식당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NGO 단체가 시작한 시니어 식당은 한 달에 한 번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함께 요리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눕니다. 현지 언론은 혼자 사는 노년층이 급증하는 일본 사회에서 좋은 선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